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 신영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득점을 위한 Part 2, Yes or No question, 고난도 답변 패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Part 2의 고득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평서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토익 여정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Let's go! 구독, 좋아요. 평서문은 의문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상대방의 응답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파트 전체 25문제 중 평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많게는 5문제까지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파트에서 많은 응시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 득점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유형이 바로 오늘 다룰 평서문인데요. 의문문과는 달리 질문에 초점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평서문의 득점률을 높일 수 있다면 Part2의 고득점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다루었던 유형은 모두 question mark로 끝나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이었죠. 의문사 의문문은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었고 일반 부정, 부가 의문문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서문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의도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전체 문장의 내용과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청취력을 100% 끌어올려서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도 뭔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시죠? 평서문에 대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이 영화쌤이 지금 바로 Part 2 평서문 공략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필기도구와 연습장 준비되셨죠? 우선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강세가 놓이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들에 강세가 놓여 있을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주로 이 4가지 품사에는 강세가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내용어, content word라고 해요.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내용어에는 언제나 강세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화자의 말에서 강세를 잘 노려들을 수 있다면 어떤 문맥을 전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서문의 답을 찾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냥 마침표로 끝나버리니까 뭐 어쩌라는 거지? 하고 짝이 맞는 답변을 찾아가는 걸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앞으로 평서문의 답을 찾을 때에는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평서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핵심 정보와 커넥션이 있는 답변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오답 속어법이 있죠. 내가 최대한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의 여지가 있는 보기들은 모두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도출한다면 평서문의 득점률을 어느 정도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평서문에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답변 패턴이 있다는 사실. 평서문에는 명사구와 전치사구, 즉 동사가 누락된 구의 형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들으면서 동사가 빠져있는 보기가 제시된다면 자신 있게 소거하셔도 됩니다. 평서문에는 그럼 무엇이 정답이 되는 걸까요? 구가 아닌 절, 즉 주어와 동사를 모두 포함하는 문장이 주로 정답이 됩니다. 보기가 만일 모두 문장으로 제시가 된다면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겠죠. 이 경우 청취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평서문의 문맥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은 소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평서문의 빈출 문맥과 답변 패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짜잔! 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맥들과 짝이 맞는 답변들의 패턴을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평서문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평서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라는 문제점을 언급한다면 이에 대한 짝이 맞는 답변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도움을 제공하는 식의 답변들이 잘 어울릴 수 있겠죠. 이를테면 제가 수리공에게 연락 한번 해볼게요. 혹은 제가 직접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와 같은 식으로요. 자, 또는 의견을 전하거나 칭찬을 하는 문맥의 평서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화쌤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주관적인 견해를 전하고 있는 이러한 문맥에 짝이 맞는 답변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거나 맞장구 치는 거죠. 아, 맞아요. 영화쌤 정말 멋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반대되는 의견으로 반박하는 식의 응답이 짝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평서문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전하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라는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문맥의 평서문이 등장한다면 짝이 맞는 답변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식의 응답이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회의 내일로 연기되었어요. 라는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식의 응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관련해서 되물어보는 식의 응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회의 어디에서 열리는데요? 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되물어보는 이런 응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아요. 저 좀 전에 들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응답을 한다거나 혹은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는 식의 아주 싱거운 응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치라는 것은요. 그 사실을 듣고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 혹은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요. 제가 직원들에게 이메일 보낼게요. 혹은 제가 회의 시기를 예약해뒀어요. 라는 식의 답변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평서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식의 그런 문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let's 동사 원형의 패턴이에요. 혹은 저 뭐뭐 하고 싶은데요. 뭐뭐 해주셨으면 해요 하는 식으로 제안 또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제안 요청에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식의 응답을 우선순위로 찾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무조건 다 나옵니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 패턴들을 한 번쯤 정리해 놓으면 평서문의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실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그쵸? 답변만 놓고 본다면 정말 단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막상 펄트에서 평서문을 접하게 되면 너무 깊이, 심오하게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서문에서 전달하는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화자에 감춰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내서 논리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응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다. 그럼 예문을 통해 다시 점검해 볼까요? 자, 평서문에서 The copier in the staff room isn't working 이라고 전했어요. 우선 직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라는 문맥의 평서문이 되는데요. 자, 평서문이 어려울 수 있는 의도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가 감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복사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인데요. 이 안에 숨은 화자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떡하종? 해결해종. 이런 게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짝이 맞는 답변들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call a repairman about that. 제가 수리공에게 전화할게요. 자, 복사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repairman에게 자신이 연락을 해보겠다라는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Joseph just told me the same problem. 조셉이 나한테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 줬어요. 라는 말은 본인도
복사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we'll have to replace it. 우리 그것을 교체해야 할 거예요. 복사기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두 다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는 답변들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오답을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Miss Shin's lecture was very informative. 자, 보기를 눈으로 훑어보시고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 결정하셨어요? 정답은 boy, B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평서문에는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구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A번은 in conference room A라는 전치사 구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 의문문 in where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겠죠. 보기 C번의 경우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이라는 명사 구로 답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평서문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으로 가볼까요? Yes. 여러분, 평서문인데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서문에는 yes or no로 답변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왜? 질문의 형태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서문에 yes로 답을 하는 경우 공감을 하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no라고 한다면 반박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서문으로 제안을 하거나 수락을 할 수도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yes가 수락 그리고 no가 거절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es 듣고 소거하셨다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미스 쉰의 강연이 유익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맞아, yes라고 맞장구 친 이후에 it was quite helpful. 그 강연은 꽤 도움이 됐어 라는 말로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가장 논리적으로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찾는다면 정답 보이가 되어야만 하겠죠. 구독, 좋아요. 자, 그럼 쌤이 준비한 평서문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Number 1. Everyone needs a pass to enter the building. A. I'm building a new garage. B. Where can I pick one up? C. Thank you. You can proceed. 자, 어떠셨어요? 잘 맞추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세에 집중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Everyone needs a pass to enter the building. Everyone needs a pass. Everyone needs a pass. Everyone needs a pass. Everyone needs a 하고 needs a 소리가 살짝 붙어서 하나로 연음이 되어서 발음이 되었어요. needs a. pass는요, 여러분, 통행증을 의미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통행증을 필요로 합니다. To enter the building. To enter the building. 건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해요. 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강세에 집중한다면 everyone has enter building. 이런 내용어에 집중을 한다면 문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연결고리 있는 답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통행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적당한 리액션을 한번 찾아볼까요? I'm building a new garage. I'm building a new garage. I'm building a new garage. 저는 새로운 차고를, 여러분 여기서의 build는 짓다, 건설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전 새로운 차고를 짓고 있어요 라는 것은 질문 속에 건물을 뜻하는 building 때문에 동사의 형태로 build를 사용해서 함정을 제시하고 있는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문맥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A번은 pass가 필요하다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므로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어야겠고요. B번 확인해 볼까요? Where can I pick one up? 다시 Where can I pick one up?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Where can I pick one up? Where can I pick one up? Pick one up.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 얻을 수 있나요? 에서요. 이때 이 one이라는 이 대명사는 무엇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질문 속에 바로 pass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통행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되묻기 위해서 묻는 이런 역질문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평소문의 문맥과 이어질 수 있겠네요,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C가 남아 있습니다. C까지 듣고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또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보기 C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You can proceed. Thank you부터 좀 이상해. 고마워요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Thank you, 고마워요. 만약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Thank you. You can proceed. Thank you, 고마워요 라고 말한 후에 You can proceed, 나아가셔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통행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질문 속에 enter the building, 건물에 입장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proceed,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럴싸하게 매력적으로 오답을 만든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2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죠? 2번 가겠습니다. Number 2. Our fire alarms will be tested throughout the day. A. Send a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B. Mr. Belt was alarmed by sudden movement. C. I just got my blood test results. 자, 2번 어떠셨어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Our fire alarms will be tested throughout the day. Our fire alarms will be tested. Fire alarms will be tested. Alarms, tested. 강세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fire alarms니까 화재 경보가 will be tested. 시험이 될 거예요 라고 했고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the day라는 것은 하루 종일, 온종일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하루 종일 화재 경보가 시험이 될 거예요 라고 일반적인 사실, 플랜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잡혀져 있는 일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는 평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평서문에서 전달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정보는 그래요. 경보가 테스트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가장 적당한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죠?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a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Send a notification to all employees. 자, 모든 직원들에게 send a notification, 공지, 알림을 보내세요라고 했어요. 무엇에 관한 notification이겠어요? 이 fire alarms의 테스트에 관한 이 공지를 전 직원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논리적으로 가장 연결고리 있는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A번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 놓은 채 B, C의 오답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B번 확인해 볼게요. Mr. Belt was alarmed by sudden movement. 여러분, 동사 자리에 Mr. Belt was alarmed. was alarmed. alarm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Mr. Belt was alarmed. 지금은 BPP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larm이라는 이 표현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alarm이라는 표현은 깜짝 놀래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벨트 씨는 깜짝 놀랐어요. By sudden movement. 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 일단 화재 경보의 테스트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엉뚱한 문맥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B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alarm이라는 표현을 다른 품사로 사용한 함정이었습니다. 보기 C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I just got my blood test results. 네, I just got my blood test result. blood test가 거기서 왜 나오는 거야? 엉뚱한 문맥을 역시 전하고 있죠. 질문 속에 test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명사로 사용해서 함정을 제시했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막 받았어요. 문맥이 너무 어색하죠. 문맥으로서 1차적으로 오답을 소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기가 모두 지금 문장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청취력을 더욱더 요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 풀어주세요. 가겠습니다. Number 3. Some thunderstorms have been forecast for tonight. A. I'll brainstorm some more ideas. B. I saw that on the news channel. C.
It wasn't that bad, actually. 자, 3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thunderstorms have been forecast for tonight. Some thunderstorms have been forecast for tonight. 자, 강세에 집중한다면 한 세 단어 정도 content words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hunderstorms, forecast, tonight 이렇게 세 단어 다 잘 캐치해 주셨겠죠, 여러분? 자, 우리 문맥을 점검해 본다면 폭풍우가 오늘 밤에 예측이 되었어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보가 있었냐면 thunderstorms가 오늘 밤에 이제 들이닥친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되겠죠, 여러분. 자, 오늘 밤에 폭풍우가 예상이 되어 폭풍우가 온대요. 뭐 비슷하게 되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연결고리 있는 답변을 찾아주셔야 돼요. I'll brainstorm some more ideas. I'll brainstorm이라고 했는데 이때 brainstorm이라 하면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낼게요 라고 했는데요. 우선 thunderstorm의 예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이 벗어나서 A는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질문 속에 thunderstorms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발음이 일부 똑같은 brainstorm을 끄집어낸 함정 이름을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B번 확인해 볼게요. I saw that on the news channel. 다시 한번. 자, thunderstorms가 예보되었어요. I saw that on the news channel. 어때요, 여러분? 저 그것을 뉴스 채널에서 봤어요. 이때 saw that에서 that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는 바로 이 forecast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폭풍우가 오늘 밤에 예보되었다라는 그것을 자신도 뉴스 채널에서 보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반응은 보기 B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C가 남아있어요. 보기 C도 듣고 돌아오도록 할까요? It wasn't that bad, actually. It wasn't that bad, actually. 그것은 사실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여러분, it wasn't that bad라고 했죠. 지금 시제가 과거인데 평서문의 문맥을 따져봤을 때 폭풍우는 오늘 밤에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제가 어긋났기 때문에 어색한 문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보기 C 역시 소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보기가 모두 문장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정말 청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가며 오답을 소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Let's move into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A. The noise is loud in the factory. B. There's a small patio out back. C. I'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자, 잘 푸셨죠?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Let's move into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Let's move into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야, 우선은 Let's move into Let's move into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평서문이죠. Let's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move into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했는데요. 그 뒷부분에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네, 여러분 강세에 집중한다면 quiet라는 이 표현을 아마 잡으셨을 거고요.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네, 자, 사실 quiet area 라는 비교급 quiet였는데요. 뒷부분에 area가 또 붙으면서 또 호주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 R 발음이 굴러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quieter area 혹은 quieter area가 아니라 quiet area. 이제 R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quiet라는 표현은 잘 들릴 수밖에 없죠. A quieter area of the restaurant. 자, 그렇다면 식탁에 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죠.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part2에서 앞뒤, 전후 문맥, 컨텍스트는 제시가 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경우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더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고 제안하는 이 평서문의
적당한 리액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번 들어보세요. The noise is loud in the factory. factory, 공장이 거기서 왜 나오는 거죠, 여러분? The noise is loud in the factory. 공장에서의 소음은 시끄러워요. 라고 했어요. 공장 안의 소음은 시끄럽다를 왜 넣어놨을까요? 질문 속에 quiet area, quiet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noise, loud 이런 표현을 끄집어내고 있는 연상어를 사용한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장으로 이렇게 답변이 제시되면 1차적으로는 문맥이 말이 되지 않아서 오답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B번 들어볼게요. There's a small patio out back. 자, there's a small There's a small patio out back. patio out back. 자, 밖에 작은 파티오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우선 표면적인 의미는 밖에 작은 patio가 있다. 이건데요. 여러분, patio가 무슨 뜻이죠? 혹은 patio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patio라고 부르는 야외 테라스 좌석을 바로 pati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밖에 작은 patio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그곳은 더 조용한 공간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의도가 숨어 있는데요. 상대방의 그 제안에 수락하고 있는 응답이라고 보여지겠죠, 여러분? 네, 간접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Let's move into a quiet area. Sure, that's a good idea. 라고 직접적으로 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Okay, let's go to a small patio out back. 이렇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답을 했다면 쉬웠을 텐데요. 저쪽에 작은 패리오가 있어. 그곳이 더 quiet한 장소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B번으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 내가 B번에 확신이 바로 들지 않았다면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자, 세모 표시해 두신 채로 C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I'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너무 생뚱맞죠, 여러분? 메뉴를 보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이것은 질문 속에 restaurant에서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인 메뉴를 끄집어내고 있는 함정이죠. 조용한 곳을 찾고 있는 상대방의 그 의견에, 제안에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엉뚱한 문맥을 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판단하신다면 정답 B로 마킹을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5. I can't remember the server password. A. It's the name of the company. B. He's our server today. C. No, it's longer than that. 자, 마지막 문제 잘 풀고 오셨나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umber 5. I can't remember the server password. I can't remember the server password. I can't remember the... I can't remember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자, 영국이나 호주식의 발음으로는 can't 하지 않고 can't, 아 발음이 강하게 들린다는 것. 자, 그럼 I can't remember. 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할 수가 없대요. 무엇을요? The server password. The server password. 네, the server password였는데요. password라고 하지 않았고 password로 발음을 하고 있었고요. 또 R 발음이 지나치게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server password, server password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The server password. 네, 자, 그러면 서버의 password니까 뭐죠? 비밀번호, 비번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평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표면적인 의미는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지만 결국 숨어있는 화자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떡하죠? 비번이 뭐죠? 뭐였더라? 상대방에게 마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답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는 답변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It's the name of the company. 다시 It's the name of the company. It's the name of the company. 자, 그럼 여러분 이때 it이라는 대명사는 뭘 지칭하는 것일까요? 질문에서 찾아보세요. 그렇죠. The password is the name of the company. 비밀번호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라고 비번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응답은 보기 A번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A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 놓은 채 나머지 오답들도 확인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죠? 자, B번 가볼게요. He's our server today. He's our server today. He's our server today. 자, 그는 우리의 server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server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는 오늘 우리의 종업원이에요. 테이블을 담당하는 그 테이블 담당 server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질문 속의 server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문맥이 일단 너무 말이 되지 않죠? 자, 보기 C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No, it's longer than that. 자, 평소문에 no라고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만 no라는 것은 반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yes or no로 답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단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가 없으니 뒷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No, it's longer than that. 아니야, 그것보단 더 길어. longer than that.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보단 더 길어요. 라고요. 그럼 이때 이 that이라는 것은 뭘 지칭한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뜻하는 it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그것보다 더 길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문맥과 전혀 관련이 없겠죠, 여러분. 따라서 보기 C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펄2의 고난도 유형인 평소문으로 펄2의 고득점 시리즈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토익 여정의 단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고 알차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C 파트 말고요. RC 파트에서 고득점 필수 유형과 팁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쌤의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 신영화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